건축과 관련한 허가를 중개사가 관여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영역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 중개만이 아닌 중개와 더불어 건축 행위까지 중개사가 관여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그 결과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토지공장 실전중개 안성준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지공장 중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법, 토지와 건물의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토지와 공장을 중개할 때는 이러한 공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토지 용도 변경, 개발 허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공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특정 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사용 용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용도 지역에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환경보호나 자연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의 개발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건축물의 높이, 면적, 구조, 사용 용도 등을 규정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장 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건축상의 인허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사항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역 내 토지 개발 방향과 규제를 규정합니다. 토지 용도 변경이나 개발을 계획할 때에는 이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도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은 개발이나 건축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 관한 규제는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토지 이음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장 매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의 점검이 필수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최신의 법적 규정과 조례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조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매물의 현재 상태, 개발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토지 공장 중개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물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가로의 개발이 좋을지, 혹은 공장으로의 개발이나 기타 다른 건축물로의 개발이 더 나을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손님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매물을 추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 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손님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관련한 허가를 중개사가 관여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영역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 중개만이 아닌 중개와 더불어 건축 행위까지 중개사가 관여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그 결과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건축계획서, 설계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통해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법상 허가 절차는 맹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와 용도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특정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허용되기 때문에 건축 계획이 해당 용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준비합니다. 설계 도면에는 건축물의 구조, 외관, 면적, 용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축이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지 검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나 설계사와 협력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건축물의 설계도와 함께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는 시청이나 구청의 건축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 절차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지역의 건축 조례 및 법규를 준수하는지 검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환경적 영향,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조건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승인되면 건축 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를 가지고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작업이 시작되면 공사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추려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토지 공장 중개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오비 중개 실정 과정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